베컴, 로벤, 쿠티뉴, 메시, 손흥민 하면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저는 가마차기가 떠오르는데요. 이 선수들 모두 가마차기의 월드 클래스인 선수들이죠. 그런데 가마차기를 하면 왜 공이 휘어져 날아갈까요? 그 이유는 마그누스 효과 때문입니다. 가마차기를 하게 되면 공이 회전하며 공의 주변에 얇은 공기층도 함께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축구공과 함께 회전하는 얇은 공기층이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과 반대되는 곳이 있고 함께 회전하는 부위로 나눠집니다. 회전하며 공기의 흐름을 마주하는 이 부분은 서로 반대되는 공기의 흐름에 부딪히며 순간적으로 한 곳에 공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 충돌 때문에 같이 회전하던 얇은 층이 축구공 주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쪽은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오히려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형성되고 지나가는 공기가 축구공을 타고 지나가는 길이 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기 주변에 생기는 기압 차이와 공기의 흐름에 의한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 공이 일정한 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눈에는 궤적이 휘어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You are watching possibly the greatest footballer ever at the absolute peak of his powers.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상이 무려 물리학, 유체역학 등의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마그누스 효과는 축구뿐만 아니라 배구, 야구, 탁구, 골프 등 많은 구기 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반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냉장고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탱탱볼을 쳐봤다면 아시겠지만 왜 이 탱탱볼은 가마차면 반대로 휘어서 갈까요? 바로 역 마그누스 효과 때문입니다. 탱탱볼과 같은 공을 찰 때는 공기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부분에서 공기가 흘러가는 궤적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기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부분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마그누스 효과와 반대되는 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역 마그누스 효과가 나타날까요? 역마그누스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공의 회전과 속도의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마그누스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회전 속도와 날아가는 비행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탱탱볼을 발로 차게 되면 매끄럽기 때문에 스핀을 주기도 힘들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뚫기 어려워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즉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그 임계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역마그누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발로 차는 행위가 역마그누스 효과를 일으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공을 회전시키는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식축구인데요. 미식축구는 주로 공을 차거나 던져서 득점을 하는 다른 구기 종목들과는 다르게 공을 서로 던지고 받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경기입니다. 물론 차기도 하죠.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직선으로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던지는 방향을 축으로 하여 회전시킵니다. 그 이유는 공을 던지는 방향과 회전하는 축이 일치하게 되면 공이 받게 되는 공기 저항에 궤적이 변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팽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팽이를 빠른 속도로 돌리게 되면 다른 팽이가 와서 부딪혀도 똑바로 서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죠.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도 회전축을 중심으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미식축구공을 회전하여 던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궤적으로 날아갈 수 있고 덕분에 공을 받는 선수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을 안정적인 궤적으로 날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궤적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축구의 무회전 킥인데요. 축구공이 무작위로 흔들리며 골키퍼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슛입니다. 그럼 무회전 킥은 왜 공을 흔들리게 만들까요? 무회전 킥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이 진행하는 방향의 뒤쪽에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용돌이를 난류라고 부르는데 난류는 진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생기기 때문에 그 난류를 따라 공이 움직이게 되어서 예상하는 진행 방향과 다르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회전이 없는 상태인 무회전 슛은 축구 이외에도 야구의 너클볼, 배구의 플로터 서브처럼
다양한 구기 종목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이 날아가는 궤적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공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를 생각하고 스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구인데요. 당구공에 스핀을 주는 이유는 테이블을 돌아 회전을 하거나 공과 부딪힐 경우 혹은 공의 진행 방향을 의도하는 궤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공이 어딘가에 부딪히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즉 들어갈 때의 각도와 튕겨나올 때의 각도가 같아야 하는데 이것을 회전을 사용해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르게 만들어 공을 의도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원리로 농구에서도 백스핀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미들슛, 3점슛 등을 쏠 때 백스핀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슛을 하고 난 뒤 공이 림에 튕길 때 속도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회전이 없거나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경우 림을 맞고 나면 그대로 공이 날아가던 방향으로 다시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백스핀, 그러니까 뒤로 회전을 주게 되면 공이 골대를 맞고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골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이게 되고 골이 되지 않더라도 골대 주변으로 떨어지는 공을 우리 선수가 리바운드를 하여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스핀을 사용함으로써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보이게 되고 팬들도 그 경기를 즐기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현대 스포츠 산업은 발전해가는 과학 기술들을 공인구에 적용하여 더 역동적이고 극적인 스포츠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용된 공인구인 알리흘라에는 축구공의 중심에 모션 센서를 부착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오프사이드 등과 같은 반칙을 판독하거나 경기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수들이 질 높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대로 플레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한 과학기술을 꾸준히 스포츠에 적용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기 종목을 더 재밌게 보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잡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